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젤리파파입니다. 오늘은 돈 모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돈 모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현실에서 돈을 모으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뭐 눈 딱 감고 그냥 모아보자 해서 이렇게 모으면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좀 시스템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돈을 모으고자 해서 최근에 이제 풍차 돌리기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얼마 전에 제 지인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만약에 풍차 돌리기 적금 또는 예금이 있는데 이걸 하면 내가 일반 방식으로 적금을 가입했을 때하고 그냥 풍차 돌리기를 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뭐 이자가 좀 더 어떤 게 더 많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에 대한 어떤 답변도 할 겸 또 이걸 좀 주제로 잡아서 영상으로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혹시 돈 모으는 방법 또는 풍차 돌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반 적금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적금에 가입하고 원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다가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풍차 돌리기 적금이나 예금은 이렇게 심플한 방법을 냅두고 통장을 매월 새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번거롭겠죠. 이게 가장 이렇게 쉬운 방법을 내버려 두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대부분 블로거나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풍차 돌리기로 하면 복리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때 중도 해지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적금은 그냥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통장 하나에 한 번에 넣어서 만기까지 납부하는 방식이라서 중간에 여유 자금이 필요하면 이걸 그냥 통장을 통째로 깨야 되는데 뭐 통장을 12개로 쪼개면 그 중에 하나만 뭐 해지한다거나 두 개만 해지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중도 해지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영상이나 글을 보면서 생각한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복리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의 이자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하는 분들은 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직접 한번 계산하면서, 얼마나 복리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적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게 제가 직접 이제 만든 엑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소 내용이 좀 길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한 적금, 어떠한 투자도 이율이 같고, 내가 투자한 원금이 같고, 유지한 기간이 같고,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같다면, 만기 때 받는 돈은 무조건 동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이 방식은 똑같은 원금의 이자에 똑같은 기간을 했는데 이자가 더 많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똑같은 돈과 똑같은 기간을 넣었는데도 이자가 더 적고, 이런 방식은 있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학이기 때문인 거죠. 풍차 돌리기 방식은 적금 방식이 있고 예금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개 다 제가 엑셀표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자는 일반 적금 가입하는 것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원금, 똑같은 기간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표가 제가 직접 작성한 표인데요. 일단 먼저 가정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월 저축 가능 금액은 120만 원으로 봤어요. 그리고 금리는 2%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 세금은 일반 과세 15.4%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먼저 적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적금 시뮬레이션은 그러니까 매 적금을 한 번 가입하면 첫 달에 120만 원, 두 번째 달에 120만 원, 세 번째 달에 12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간 납부하고요. 13개월 차가 되는 달에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달에 납부한 돈은요. 이 120만 원은 은행에 12개월 머물러 있어요. 은행에 12개월. 근데 두 번째 달 납부한 돈은 은행에 11개월만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달 납부한 돈은 은행에 10개월만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납부한 돈마다 이자가 달라요. 그래서 첫 달 납부한 돈은 12개월 은행에 거치했기 때문에 24,000원이고요. 두 번째 달은 11개월치의 이자만 줘요. 22,000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달 넣은 120만 원 한 달만 있다가 돈을 찾기 때문에 2,000원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 떼고 나면 내가 받는 돈은 13만 1,976원을 이자가 13만 1,976원이고요. 내가 납부한 원금은 1,440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원금과 이자는 1,45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뢰성을 위해서 이게 실제로 맞는 계산법인지 제가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20만 원을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1년간 유지한다고 가정했고 우리 2%였죠. 그 다음에 일반과세 보면 어때요? 1,453만 1,976원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1,453만 1,976원 맞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산되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적금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적금 풍차 돌리기는 이걸 통장을 매월 새로 개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달에 10만원짜리 통장을 개설해서 12개월 동안 유지하겠죠? 두 번째 달에도 또 10만원짜리 통장을 가입합니다. 이때 가입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 달은 20만원이 불입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에도 계속 통장을 10만원짜리를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언젠간 이제 매월 납부하는 돈이 12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달 납부한 돈이 이제 첫 달 계약한 10만원짜리 적금 풍차 1호. 풍차 1호가 만기가 되면 121만 998원 세금 떼고를 받게 돼요. 당연히 풍차 2호도 한 달 뒤늦게 가입했지만 또 만기가 되면 똑같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돈을 넣고 똑같은 이자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 주황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풍차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차 한 세트와 그 다음에 적금 1년 만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121만 원 정도 되는 이자를 곱하기 12라면 총 원금과 이자를 12를 하면 내가 받는 원리금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적금에 가입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3만 1,976원이죠. 근데 풍차 돌리기 적금한 것도 사실은 받은 돈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똑같아요. 그죠? 당연하죠. 원금과 이자, 투자 기간이 같은데 만기 원리금이 달라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통 블로거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복리효과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 세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세트를 더 돌려야 되겠죠. 여기서 나온 원금과 이자를 쓰지 않고 또 예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10만원짜리 적금 통장을 가입을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풍차를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2세트까지 한번 가볼게요. 2세트까지 가면 요때 모아놓은 요 돈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시 예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예금도 2%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0만원짜리 적금 또 가입할 거고, 그 다음에 10만원짜리 풍차 12호까지 또 계산하겠죠. 그랬을 때 만기에 받는 돈은 얘나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냐? 당연하죠. 들어간 원금과 매월 들어간, 그러니까 목돈으로 들어간 원금과 수익률, 매월 들어간 원금과 수익률, 이 똑같은데 어떻게 적금으로 가입하는 방식하고 풍차를 돌리는 방식하고 이자가 달라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달라질 수가 없다. 근데 대부분은 적금은 여기서 만기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적금도 이때 모아진 원금과 이자를 또 예금에 가입하고 또 120만원짜리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얘도 똑같이 풍차 돌리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차 돌리기 적금을 하게 되면 중도 해지 리스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 얼핏 생각하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가정을 120만 원을 하나의 통장에 넣었다라고 가정을 처음에는 했었지만 사실 요걸 그냥 12개의 통장으로 1월 달에 120만 원치 가입해도 되고, 아니면 6개로 20만 원씩 6개의 통장으로 가입해도 되고, 아니면 30만 원씩 4개의 통장으로 가입해도 돼요. 그래서 가입하다가 중간에 목돈이 여유자금이 필요하면 중간에 그냥 하나, 두 개의 통장만 해지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해지 리스크 분산하는 것은 일반 적금으로 가입하나 이걸로 하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유적금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도 최소 얼마만 남겨놓고 다 꺼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풍차 돌리기 적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적금도 똑같이 있다.
복리 효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 또 이게 풍차 돌리기를 했을 때 단점이 또 뭐냐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두 번째는 1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짜리 통장을 가입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또 두 번째 달은 120만 원 납부할 수 있는데 100만 원만 납부한다는 거예요. 가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돈은 오히려 더 돈이 지출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 분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저축하는 금액이 120만 원이면 그 중에 10만 원은 이제 풍차 1호를 만들고 나머지 110만 원을 CMA 통장에 넣어놔라. 또 두 번째 달에는 100만 원을 CMA 통장에 넣어놔라. 세 번째 달은 90만 원을 CMA 통장에 넣어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는 번거롭고, 두 번째는 CMA 통장보다 적금 이율이 더 높아요. 적금 CMA 통장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5, 1.8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적금률 같은 경우는 높은 경우 K뱅크 같은 경우는 2.7%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카카오뱅크 2.3%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다른 20살 우리 적금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대략 3%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CMA 통장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CMA 통장에 넣어놓고 굳이 힘들게 매월 통장을 개설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풍차 돌리 적금은 비추다. 자, 그러면 풍차 돌리기 예금을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조건으로 12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근데 풍차 돌리기 예금은 뭐냐면, 적금은 매월 만기 때까지만 납부하고 이제 만기 되면 끝이잖아요. 매월 한 통장에 120만 원씩 넣는 거죠. 근데 풍차 돌리기 예금은 매월 예금 통장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120만 원짜리 1년 만기 예금을 하나 만들고요. 또 2월 달에 120만 원짜리 예금을 또 하나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12개의 예금 풍차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1년이 지나면 첫 달 만들었던 120만 원에 대한 예금 통장이 만기가 오죠. 그럼 세금 떼고 12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이거를 여기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120만 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예금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돈과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넣는 이 120만 원 합쳐서 또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또 120만 원, 122만 원 나온 거에다가 또 그달 저축 가능한 20만 원을 또 합쳐서 예금을 또 가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스템적으로 풍차가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이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원리금. 자, 일반 적금 120만 원씩 1년 넣으면 가입한 게 납부한 돈이 1,440만 원이죠. 이자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3만 1,976원입니다. 자, 그런데 예금으로 풍차를 돌리게 되면요, 1,453만 원이 아니라 1,464만 원이 됩니다. 대략 약 11만 원 정도가 이자가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원 세트만 돌렸다라는 가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 원금과 이자를 또 넣고 또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색깔, 이 주황색 색깔 부분, 이 풍차 한 세트만 돌렸을 때 이율이 11만 원 정도가 더 나와요. 자, 여기서 착각이 생기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면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많네 해서 풍차 돌리기 복리 효과가 여기서 더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자, 보시면, 자,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요, 첫 달에 납부한 120만 원은 12개월 동안 거치를 하지만, 두 번째 달 납부한 120만 원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 딱 우리는 만기가 돼요, 적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11개월치의 이자만 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거치 기간이 줄어들죠. 이렇게 막달에는 한 달 납부하고 한 달 있다 바로 만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치의 이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풍차 돌리기 예금은 어때요? 첫 달에 만든 풍차 1호도 12개월 거치 기간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달 또 만든 풍차 2호도 12개월 거치 기간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달 또 만든 풍차 3호도 12개월 거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치 기간이 12개월짜리 풍차 12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이 위에 일반 적금에 비해서 얘가 더 길게 되는 거죠. 약 1배 정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풍차 돌렸다고 해서 이자가 더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치 기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이자가 더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적금 통장에 비해서 복리효과가 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풍차를 돌린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예금으로 돌리거든요. 적금은 사실상 번거롭기만 하고 저축량이 더 줄어들어요. 그런데 예금으로 많이 하는데 왜 풍차 돌리기를 복리효과도 없는데 하느냐? 이거는 풍차 돌리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풍차를 돌리는 이유는 저축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차는 내가 지금 현재 저축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생활하고 저축하고 남는 짜투리돈 있죠.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 이 중에 내가 150만 원을 쓰고 저축할 거 하고 뭐 쓸 거 썼어요. 근데 50만 원 짜투리가 남아요. 대부분 이 돈을 어떻게 하죠? 그냥 급여통장에 내비로 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야무야 이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짝투리돈 50만 원을 예금 통장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적금으로 넣으면 다음 달에 이 여유자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풍차이로 예금을 가입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달에도 생활비 쓸 거 쓰고 저축할 거 하고 그래도 짝투리돈이 한 20만 원 남았네? 이번 달에 또 20만 원짜리 풍차 2호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면 첫 번째 만들었던 풍차 1호 50만 원 넣었던 예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나오겠죠. 그럼 또 원금과 이자에다가 또 그 달 남은 짜투리돈을 또 넣어서 예금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축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돈 모으는 재미도 생기고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풍차 돌리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일반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굳이 쪼개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좀 다소 복잡한 내용이라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